Let's leave the class what I want today. Superpowers. 이번에 초능력이 주제였어가지고 나 자신에게 초능력이 있으면 어떤 걸 가지고 싶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I have a knack for 이 말은 되게 소소한데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특별한 재능들, 물건을 되게 잘 찾는 편이라던가 언어를 되게 쉽게 습득하는 편이다 이런 거를 할 때 knack for이라고 하고요. 이거랑 되게 비슷한 표현이 flair for이 있어요. I have a flair for 이렇게 하는데 knack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에서 flair 쓴다고 합니다. 뭐 패션이라던가 요리를 한다거나 이럴 때 말합니다. chores와 errands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일단 chores와 errands가 쓸 때 동사가 달라요. I need to do some chores 이렇게 하고 I need to run some errands 이렇게 do랑 run 서로 다른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chores는 집안일, 집안에서 하는 일을 말하고 errands는 집 바깥에서 하는 바깥 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뭐 처리한다든지 식료품점에 가서 음식을 산다든지 도서관에 책을 반납한다든지 하는 등의 일입니다. 뭔가 눈썰미가 좋다라는 말을 할 때 I have a keen eye for I have a keen eye for finding goods 뭐 이런 식으로 keen eye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고요. 기숙사를 boarding school 거의 뭐 호그와트처럼 boarding schoo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invincible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알았고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는 무적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telekinesis 이게 염력처럼 손대지 않고도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걸 말합니다. telepathic은 상대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conventional 많은 문법 내용도 배웠는데 문법은 조금 크게 패스하려고 하거든요. conditional 그러니까 가정법, if 가정법에 대해서 오늘은 배웠고 should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hould you have any question,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그러니까 if you have any question,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이런 문장을 should you have라고 should를 if 대신에 쓰면 if보다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공문 형태에서 좀 가정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뭐 그런 에어비앤비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The status quo 이거는 The normal way라는 뜻입니다. 1960년대 여자는 뭐 집안일을 하고 남자는 바깥 일을 하는 등의 그 항상 하던 노멀한 고정관념, 고정적인 일 같은 것을 the status quo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off the grid는 디지털 등에서 흔적 남은 게 없어가지고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어. Nobody can contact you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SNS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런 아예 오프하고 딱 자기 삶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It was an eye-opener. eye-opener. 막 말 그대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건데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게 너무 놀라서 내 눈을 크게 뜨게 할 수도 있는 긍정, 부정적인 얘기가 같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여행을 갔을 때 그것이 내 eye-opener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레시피를 받았는데 이게 너무 비싸서 눈이 번쩍 뜨였을 때 이것도 eye-opener가 될 수 있어요. Scroungers. Children become scroungers. 이거 부모님을 ATM으로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거나 하고 싶을 때 scrounger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With hindsight, in respect, I would have thinking back, hindsight이랑 retrospect 이 단어를 배웠어요. with hindsight 이것과 in retrospect 이 단어에다가 I would have라는 가정법을 쓴다면 thinking back 약간 지난 일인데 이제서야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주식을 샀었어야 됐는데 그 무슨 거를 샀었어야 됐는데 하면서 약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판단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됐을 때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flippant 이거는 너무 진지하지 않은 단어, 남발하는 단어를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사말을 how are you, I'm fine 뭐 이런 how are you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진짜 네가 어떻냐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안녕처럼 how are you, how's it going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love란 단어도 미국에서 너무 flippant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말인데 I love the city 뭐 이런 식으로 love라는 단어를 굉장히 남발해서 쓴다고 합니다. pop to pop over to 이거는 pop이라는 단어가 후딱 어딘가를 다녀오는 거 to visit, to go somewhere 이라는 의미라고 하고요. 그 외에 제가 추가로 배웠던 단어가 sarcastic 이거 비꼬는 거. 예를 들어 나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wow cheer up 하는 게 너 이게 비꼬는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cuddle 이거는 허그랑 비슷한데 좀 더 오랫동안 꼭 껴안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복습 끝. This is a class what I love today. Sedentary라는 말은 좀 계속 앉아서 하는 자식 생활이 익숙해진 sitting down a lot 이라는 의미의 요즘 사람들의 행태, 생활 습관에 관한 용어입니다. sedentary 앉아서 생활하는 거. 재택근무는 remote work라고 하고요. migrant 자기가 선택한 자발적 이민자를 얘기하고 emigrant랑 immigrant에서 emigrant X라서 나간 사람, 나간 이민자를 말하고 immigrant는 안으로 들어온 이민자를 말합니다. 젠더 뉴트럴한 용어들을 조금 배웠습니다. stewardess를 flight attendants, cabin crew라고 하거나 waiter, waitress 이 사람들을 server라고 부르는 식으로요. 한편으로 hair over이라는 독일 단어도 배웠는데 독일에서 서빙하는 약간 턱시도 입고 되게 정장 차려입으신 server를 hair over라고 부르고요. 그들은 손님이 왕이 아니라 그분들이 훨씬 더 오버한 높은 분들이라서 그들이 더 arrogant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정법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I will go to Spain in May 이렇게 할 수도 있고 I'm going to go to Spain in May, I'm going to Spain in May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possibility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I will go to Spain in May, will을 쓴다면 0에서 50% 정도의 가능성으로 그냥 가려고 생각을 했다, 계획을 했다 이런 거고 I'm going to go to Spain in May 이렇게 going to go to 이렇게 한다면 be going to를 쓴다면 50%에서 80% 정도 어느 정도 계획을 짜고 예약도 하고 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I'm going to Spain in May 아예 진행형을 써버리면 진짜 완전 땅땅 해버린 상태 100%에서 거의 가까운 모든 게 다 확정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It's a 14-hour drive 이 말은 It takes 14 hours to drive there 이 말의 좀 구어체적인 표현이라서 article에다가 duration 하고 그것으로 가는 method를 쓴다면 그곳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optimistic, pessimistic, optimistic은 낙관주의고 pessimistic은 비관주의겠죠. rage라는 단어를 이번에 배웠는데 얘는 anger의 또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pinky promise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한다는 뜻이고요. trial and error, 이 trial이라고 하죠. 계속 그 트라이얼 하는 거 처음엔 못해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성장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발음이 되게 비슷한 단어들도 좀 공부를 했는데 recipe 요리 레시피를 말하고 receipt 할 때 P는 묵음, 영수증 할 때 receipt는 비묵음입니다. glove는 에다가 love 우리가 사랑할 때 glove 발음을 쓰고 해서 glove가 clove 이렇게 발음하고요. lose 이 두 가지는 lose는 좀 느슨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lose my weight 뭐 하거나 누군가 그리워하거나 이럴 때 쓰는 단어고요. sorrow 이 두 가지에서 throw는 throughout 이 그런 뜻이고 sorrow는 very well 이라는 의미로서 엄청 철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doctor examined my body condition thoroughl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collision 이거는 car이 crash한 거 자동차 사고를 이야기하고 coalition은 유럽 연합 같은 쪽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work together 같이 연합하는 걸 의미합니다. autumn 할 때 그 out고요. 이거는 you ought to 그러니까 should의 또 다른 뜻으로서 무엇을 추천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Are you vaxxed? 뭐 백신 맞았니? 이런 말이 발음을 잘못할 경우에 Are you waxed? 왁싱했냐? 라는 의미로 발음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하셨고요. air에서 h는 묵음이고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dour, depressing 이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이렇게 오늘의 단어 끝. Let's review the class one learned today. It's not very PC에서 PC라는 용어 저희 많이 쓰죠. Political correctness를 의미합니다. PC 용어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말의 뉘앙스에 대해서 저희는 한국어 뉘앙스는 아는데 영어 뉘앙스가 긍정적인 뜻인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는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집시라는 단어가 원래는 뉴트럴했는데 갈수록 좀 부정적인 불황자 느낌으로 바뀌어서 로마로 좀 중립적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로마 듣고 나서 저 알폰소 쿠아로 감독의 영화 로마의 제목이 왜 로마인지 이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 깜짝 놀랐지 뭐야. 그래서 로마였구나. 그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왜 제목이 로마일까? 로마에서 찍었나? 이 생각만 하고 결코 끝까지 검색을 안 했었는데 지금 드디어 지금에 와서야 그 로마의 제목이 로마인 걸 알았어요. 이렇게 세상이 넓어졌다. divination 이거는 집시들이 잘한다고 다른 중국인 수강생분께서 얘기했는데 점쟁이처럼 fortune telling 이런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I was born and raised in 이랑 같은 의미고요. bred는 사람이 자라났다 뭐 이런 뜻인데 breed는 동물의 교배와 사육에 대한 말입니다. A foreign national 이 단어가 원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었는데 영주권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네요. immigration 이 용어들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이제는 중립적인 뜻이 되었다고 하고요. expatriate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이는 말인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경계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오면 치안이 위험해지고 뭐 우리 자리를 뺏을 거고 뭐 그런 걸 염려하는 게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expatriate을 칭할 때는 전부 백인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태원 바에 갔을 때 이태원의 expatriate bar를 생각한다면 그 백인들이 이렇게 술 마시고 하는 그런 바이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f I were가 있고 if I was를 쓸 수가 있는데 if I were taller, I'd play more basketball 했을 때 여기는 were를 썼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의미고요. If I was rude to you last week, I'm sorry 해서 was를 썼으면 가능한 일, 내가 만약에 지난주에 너에게 무례했다면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가능성 있는 일을 이야기할 때는 was를 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strive for, 이건 try very hard to reach 이런 의미고요. 되게 격식 있는 말에서 주로 쓰는데 in Hilton Garden Hotel we strive for excellenc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intervene 이건 interrupt의 의미죠. churn out 이건 produce quickly 빨리빨리 생산을 하는 게 churn out인데 이게 이 빨리빨리 생산하는데 퀄리티가 썩 좋진 않아요. 그냥 빠른 거. 예를 드신 게 좀 웃겼는데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라던가 K-팝의 너무 빠른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막 딱히 그 예시에 대해 공감하진 않았고 왜냐면 티네이저 때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나름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것을 churn out은 나름 괜찮았다. resemble은 조금 resemble은 성격이나 그 캐릭터나 피지컬적인 명부나 둘 다 포함하는 말이면 take after 이 용어는 조금 더 성격적인 면에서 resemble 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I take after my mom 이렇게 하면 성격이 엄마랑 좀 많이 닮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innate inside you 너 안에 있는 내재된 것이고요. ingrown은 우리가 ingrown 헤어나 발톱, 내성 발톱 같은 좀 물리적인 것 그리고 보통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을 ingrown이라고 합니다. trust into 이건 suddenly became 이란 뜻이고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to bump into는 unexpectedly met. 예, 이게 bump하고 충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연히 마주친 것, 우연한 조우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bumped into Kurumi at IBC 뭐 이렇게 예시를 들었고 bump into와 같은 말로써 ran into가 있습니다. spooky, airy 이 spooky와 eerie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서 좀 이상하고 strange하고 uncomfortable한 상황, 희한하고 이상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spooky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강사님께서 아일랜드 사람인데 만리장성에 놀러 갔는데 아일랜드 동네 친구를 만리장성에서 마주쳤다. 그 만리장성이 엄청 넓고 크고 긴데 그 넓은 곳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아이리시 동네 친구를 거기서 마주쳤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고 스푸키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Face the music 이 수건은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제가 이런 수건 여기서 아예 처음 듣는 건데 deal with the punishment라고 혼날 준비를 하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책임을 지고 혼날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ace the music 하시면 이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이 어휘의 기원은 뭔가 그 군인들이 이렇게 있고 처벌해야 할 사람 눈을 가리고 이렇게 툭툭툭 걸어가게 했다가 소리 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페이스 뮤직을 딱 마주보게 되면 그때 총을 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거 메모를 안 해둬서 저희 기억에 의지한 회상이라 아무튼 제 머릿속에는 지금 그림 그려지는 설명이 들을 만큼 잘 되진 않네요. 아무튼 페이스 뮤직은 deal with the punishmen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e raised on은 같은 말로써 to be brought up on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걸 하면서 자라왔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부터 꾸준히 김치를 잘 먹고 자라와서 매운 음식에 내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어릴 때부터 계속 락앤롤을 들으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메탈 잘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was raised on fresh seafood because I was brought up nearby ocean. 내가 만약에 brought up 그 다음에 nearby ocean을 쓰고 싶으면 on을 빼고 brought up nearby ocean 이렇게 바로 쓰면 되고요. 내가 바닷가에서 살아서 신선한 해산물을 잘 먹으면서 살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epitomize는 the biggest example of something.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것을 가장 대표되는 예시가 epitomize라고 보면 되고요. The epitomize of goodness is being late. 지각하는 게 무례함의 가장 큰 예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I can't stomach. 이게 스토맥이 물리적으로 저희 위장을 뜻하긴 하는데 이게 좀 정신적인 것을 의미하게 된다고 하면 to find intolerable.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Can't tolerate, cannot accept, cannot deal with, absolutely hat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can't stomach horror movies, I can't stomach hard rock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하드락 좋아합니다. 오호. 아무튼 그렇습니다. once go to 이게 go to라는 용어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know well in emergency situation 이게 긴급한 상황에서도 뚝딱뚝딱 잘 아는 거.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갑자기 친구들이 10명 오기로 했어. 그러면 나 go to recipe 내 레시피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레시피를 딱 발휘하는 거. 아니면 내가 go to restaurant 내가 진짜 여기를 그냥 데리고 가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go to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a blast from the past 이거는 sudden memory haven't had a long time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갑자기 향수를 촉발하는 그런 게
a blast from the past라고 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 굉장히 친숙한 향기가 있는데 그걸 한참 뒤에 우연히 맡고 과거 일들이 훅 하고 생각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그 금목소 향기가 좀 특히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능 시즌쯤 되면 금목소가 진짜 한창으로 이 코를 찌를 정도로 달콤한 금목소 향기가 지천에 만연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목소 향기를 타국이나 타지에서 딱 맡게 되면 굉장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a blast from the past가 될 것입니다. state of the art. state of the art 이거는 좀 제가 좀 좋아하는 용어 modern, new, up to date 이런 뜻을 의미하고요. bulky는 저희 좀 잘 알죠. too big 너무 큰 부피가 너무 큰 그래서 만약에 짐 같은 게 bulky하면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unsung hero는 hero that we don't really talk about behind. 그러니까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영웅인 것 그런 우리 할머니는 사실 unsung hero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stubborn 이거는 이게 히어로의 자질에 대해서 토크를 하다가 stubborn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somebody who does not change their mind.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고집스러워가지고 자기 의사결정이 하나 있으면 그걸 잘 안 바꾸는 사람 stubbor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네거티브한 의미에서의 stubborn이고요. 예를 들어 나는 지토 없이 운전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경우라던가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solute 이거는 persistent 조금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stubborn보다 좀 포지티브한 느낌으로서 얘기하는 거고 believe in it 무언가를 확실하게 믿고 굳게 믿고 있고 determine 그거는 self-belief 하고 있는 건 resolute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는 긍정적인 의미, stubborn은 좀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국 리액션 중에서 긍정 표현과 부정 표현을 묶어서 얘기해보자면 긍정적인 리액션으로서 No way, that's awesome, that's sick, so cool, that's crazy, OMG, oh my god, are you for real? Shut up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부정 표현으로는 That sucks, what the heck, that's messed up, that's so wrong, X, that's rough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복습은 이제 곧 이사를 갈 거라서 이 방에서의 복습은 끝입니다. This is my last day in this day house, so 오랜만에 먹방을 찍어보겠습니다. 사실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마지막 날인데 먹는 거로 남겨야겠다 해서 베이글에다 피넛 버터 말고 아몬드 버터를 바르고 콘을 올린 상태입니다.